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검찰이 범죄자들하고 짜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검찰청에서 범죄자들에게 술 파티를 열어줬다. 검찰청에서 심지어 업무까지 보게 해줬다라는 것을 법무부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감 중이었던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 있죠? 수감 중이었는데 수원지검에 출정 몇 차례 나온 줄 압니까? 180회. 이거 완전 영화입니다. 180회. 그리고 심지어 외부인 쌍방울 임직원들을 외부인입니다. 얘네들은 임직원들을 검사실 출입증을 달게 하고 상주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보게 하고 뭐 심부름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인 거예요. 이게 법무부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짓들을 왜 했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2023년 2월에서 4월까지 어떤 한 특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성태 그 일당들 있지. 얘네들의 진술은 다 조율을 끝내놨어요. 2023년 2월에서 4월까지. 그리고 2023년 5월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화영 부지사하고 입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야. 조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를 수원지검에 출정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거 한번 좀 살펴보죠. 자, 그때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재명은 끝났다. 우리가 모두 말을 마쳤다. 형님도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와 함께 나가자.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네. 이게 검찰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화영이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자 바로 검찰이 나서서 거짓말로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당시 수원지검의 새빨간 거짓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진실을 덮어버렸죠. 그리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갑자기 또 나서가지고 헛소리를 그냥 배설을 해버립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에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그만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사놈들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지들이 사법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놓고 그 붕괴시킨 것을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사람에게 다시 또 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가장 나쁜 짓입니다. 분노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드네. 분노 자판기도 아니고. 이거 근데 이제 분노해야지 이거는. 일단 분노가 전달됐습니다. 나 너무 화가 나 진짜. 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또 한번 보여줬다. 더 나가서 이번에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런 중요한 사건 어떻게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국민들 앞에서 사법 시스템 붕괴 시도라는 이런 말을 썼을까. 그래서 좀 소급해서 우리가 좀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그 부칙에다가
좀 소급 조항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은 단죄할 필요가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너무 근데 힘들어. 저희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이제 출석해가지고 예. 그 당시 술자리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도 검찰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위증을 네. 무릅쓰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무부 대검에서 저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당시에. 근데 저런 허위 해명 자체가 네.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도관들 중에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저 그 진술 회유 관련한 이 그 출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교도관들의 메모나 이런 것들이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지금. 다 그거를 이번에 확인한 그것이 거예요. 다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도 저렇게 거짓된 해명을 했다면 저것은 은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은폐 과정에 연루된 검찰 간부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화영 부지사 당시에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잖아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주지 그러면 않았어요. 법원을 법원이. 상대로 맞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거짓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건 전제적인 어쨌든 국기문란 국가적인 범죄 행위이다. 네. 그 법외국죄를 지금 없지만 그게 굳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연루된 검찰 간부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저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심각한 사건이요. 법무부에서 아마 이제 감찰에 착수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박상용 검사가 또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예, 박상용이가 예. 이런 와중인데도 입장문을 또 냈더라고요. 잠깐 짧게만 한번 볼까요? 네. 이 와중에 이번 법무부 발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주장이 아니고 지금 다 나왔다고 정황이 당시 교도관들의 메모장이라든지 다 나왔다고 진술 등이.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아요. 만일에 이게 예. 그 공범들끼리 같이 있게 하고 뭐 술을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꼼꼼하게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놨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박상용 검사의 저런 입장문이 굉장히 친윤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은 뭐 이렇게 그 의혹 제기하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저렇게 입장문을 발표해서 언론에 네. 이게 양자가 같이 맞습니다. 나오도록 만들어요. 맞아요. 저것이 전형적인 와. 친윤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아. 박상용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 전 책임져야 된다라고 심각해.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지금 채택되어 있거든요. 아 박상용이요? 박상용에 대해서 오, 네. 온답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오, 박상용에 잘했네. 대해서. 예. 눈치 없이. 그래서 네. 나경원 의원 등등이 신청하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나오면 이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오. 어떻게 된 건지. 네. 이 전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법무부에서 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마 감찰 조사를 받을 텐데 조사 받기 전에 국회에 나와서 이실직고하고 본인의 죄를 네.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와, 그거 국민들께 기대되네. 사죄해야 됩니다. 네.